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생택쥐베리.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한 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순히 청혼이라는 이벤트를 넘어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제 마음을 깊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오해 없이 편안하게 나누는 일이 생각보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자주 잊고 살죠. 오늘처럼 자연스럽게 기분 좋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 진작 이런 걸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알았기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지금 얼마나 자주 표현하고 계신가요?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는 제게 참 특별했고 잊지 못할 날입니다. 제가 프로포즈한 그 순간 그녀의 눈빛과 미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대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눈 진심 어린 대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그 시간이 이렇게 편하고 소중할 수 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예전엔 몰랐던 감정들, 어쩌면 표현하지 못했던 쌓여있던 오해들까지 오늘은 맑게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느끼다 보니 가족, 친구, 지인, 저를 응원해주는 모든 분들과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간절함이 큽니다. 결국 저의 목표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단지 돈만의 삶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 글, 일, 배우는 것들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진짜 소통을 해본 기억이 있나요? 그런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과 더 잘 지내기 위해 저는 요즘 읽고, 느끼고, 나누는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 걸 넘어서 제 마음을 정비하고 삶을 돌아보는 루틴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점 저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루틴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결국 관계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이렇게 정비해 나갑니다. 그럼 이제 인생 정비 루틴 독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친 아이디어는 말에서 나온다. 수평사고라는 장을 설정하기.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때는 어떠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장을 설정하면 좋습니다. 그때 팀의 리더는 논리적 사고가 아닌 측면적 사고를 하는 장임을 의식하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논리적 사고는 수직 사고라고도 불립니다. 수직의 의미는 논리를 세워 생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옳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편 측면적 사고는 수평사고라고 불립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사고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 바로 지향하는 것으로 다각적인 관점과 자유로운 발상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접근이기에 결론이 하나라고 한정할 수 없습니다. 수평사고는 아이디어의 기본이 되는 가설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세우는 이미지입니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많이 꺼내 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주의할 점은 즉각적인 수렴, 논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넓혀 나가는 것과 좁혀 나가는 것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팀으로도 아이디어 창출이 순조롭지 못한 사례에 대기가 이 두 가지 중 어딘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디어 확산의 장인지 수렴의 장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브레인스토밍은 애초에 아이디어 확산을 위한 방법인데 도중에 수렴하는 발언이 들어가게 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교적 상사나 매니저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팀원은 그 방향이 정답이라고 추측하여 다른 방향의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디어를 협의할 때는 지금이 아이디어를 넓히고 있는 확산인 것인지 좁히고 있는 수렴 것인지 분명하게 한 다음 숙제를 내거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확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팀 전체가 아이디어를 넓히고 있는 확산 단계라는 공통된 인식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아주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어 보인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정체된 아이디어, 창출 현장을 바꾸는 방법. 아이디어를 내거나 브레인스토밍을 하려고 해도 정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팀을 한층 더 나누기, 회의 참석 인원을 한층 더 나눠봅니다. 인원수가 8명이나 6명이라면 일단 절반으로 나누고 시간을 쪼개 소인수, 그룹으로 논의하도록 한 후 각 팀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의 과정을 가시화하기, 포스트잇을 사용하거나 미로, 팀의 공동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상 화이트보드와 같은 온라인 보드 등을 사용하다 보면 발상이 활성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의 과정을 가시화하면 과제 설정까지는 좋았다. 또는 이 발상축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등과 같이 어디로 되돌아가 모두 함께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하는가 라는 초점 포인트를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유추 질문 진행하기. 좁은 영역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정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 번째 장에서 소개한 유추 질문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유추는 논리학에서 사물 간의 특정한 점에서의 유사성을 통해 다른 점에서의 유사성을 추론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영역의 사건이나 현상 또는 아이디어에서 요소를 빌려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회사 차원의 행사가 있는데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지역 축제 참여 시스템에서 힌트를 얻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리더는 정체된 상황에서 이런 걸 힌트 삼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고 유추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으면 합니다. 유추의 근거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그 배경이나 과정을 조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유추의 근거로 축적해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3대 땡땡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더군요. 일본 3대 절경하면 마쓰시마, 아노하 시대 다테, 미야자마를 말합니다. 이는 유학자 하야시 슌샤이가 일본 국사적고에서 기술한 것으로 이 세 곳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한 것인지 모를 3대 땡땡도 참 많습니다. 더구나 그 세 가지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일본 3대 소고기를 고르라면 마스자카 소고기, 고베 소고기, 요네자와 소고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마스자카 소고기, 고베 소고기, 오미 소고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 3대 우동도 사누키 우동, 이나니와 우동까지는 같은데 세 번째는 미즈사와 우동, 고토 우동, 히미 우동, 기시멘 등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 3대 땡땡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세 번째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유추적으로 응용하면 업계 4위, 5위 기업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또는 범주적으로 레이와 시대의 3종 신기, 일본의 3종 신기는 황희와 함께 역대 천황에게 전해지는 보물로 거울과 검, 고곡을 말하는데 현대사회에서 획기적인 귀중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주로 신3종 신기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음 등으로 단언해 버리려는 작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악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결론 지으려 하기. 이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제안을 함으로써 최악의 제안이 채택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가 처음에 최악의 아이디어를 말한 결과 두 번째, 이후 발언의 장벽 낮아져서 이런 말을 했다가 어쩌면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 라는 걱정이 덜어짐으로써 모두가 적극적으로 바뀌어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맥도날드 이론이라고 불렸습니다. 점심 때 식사하러 나가는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점심 어디서 할까요? 라고 모두에게 물었는데 아무도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짧은 점심시간이 헛되이 소비되고 맙니다. 맥도날드 이론을 그럴 때 맥도날드 가자 라고 제안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맥도날드는 좀 그렇지 하고 모두가 부정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잇따라 제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땡땡 어떨까? 어제 고기 먹었으니 오늘은 생선이 좋겠어. 그렇다면 이 가게는 어때? 와 같이 말이죠.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좋은 아이디어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별로다 싶은 아이디어에도 아이디어 발상을 활성화하는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시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한데 리더가 솔선해서 제안하여 이런 아이디어라도 좋지 않냐 하고 굳이 결론 지으려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었던 팀원들로부터 의견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시된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좋은 아이디어는 한층 더 좋은 아이디어를 데려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짚이는 바가 있겠지요. 어느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 그때까지 경직되어 있었던 회의가 갑자기 활발해지거나 합니다. 이런 생각을 추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하고 그 아이디어를 기점으로 한층 발전시킨 아이디어로 확산해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발전의 기점이 되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의 그림 21과 같은 방식으로 이 모두 아이디어의 기점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지향하자고 팀원들에게 말해도 좋겠지만 아이디어 창출로 그 부분을 노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보다 팀의 리더가 이처럼 발전해 나갈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소개한 미국의 비즈니스 스쿨 이야기에서는 아이디어의 싹을 틔운 사람을 가장 크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이 그림을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는 이런 거를 그냥 살짝만 보여주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찍어서 그 유튜브 촬영 안에 한 장씩 넣어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꾸준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수업을 상상해 보면 학생이 그 싹을 발견하는 일은 드물 것 같고 교수가 싹을 발견하여 능숙하게 이끌어가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잠깐 지금 케이트가 발언한 아이디어를 땡땡라는 관점으로 파악해 보면 더욱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 교수처럼 발전해 갈 좋은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팀의 아이디어를 더욱 좋은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디어 창출 현장을 가정해서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신제품권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생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때 팀원으로부터 씹는 행위는 뇌를 자극하니까 공부용권을 개발하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치죠. 이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보고 아이디어를 기각하지 않고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이 리더의 수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공부용권은 이미 존재하므로 그 상태로 사용할 수는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축으로 발전시키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 23과 같이 수험생용 껌으로 타깃을 더욱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암기물 등 머리에 기억을 정착시키기 위한 껌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한층 더 발전시킨 아이디어. 그게 수험생용 껌, 기억을 정착시키는 껌, 영어용 껌, 수학용 껌, 국어용 껌 등 아이디어 발산을 위한 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뇌를 자극하는 공부용 껌. 지금까지 없었던 지금까지 없었던 용도의 껌. 게다가 영어, 수학, 국어 등 주요 과목별로 다른 풍미의 공부용 껌을 만드는 아이디어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인용으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씹는 껌으로 개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부용 껌에서 다양하게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겠지요? 더불어 리더는 팀에 다른 방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림 24와 같이 이 공부용 껌이라는 아이디어를 어떠한 아이디어에서 한층 더 발전시킨 아이디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 한층 발전시킨 아이디어의 토대가 된 아이디어를 리더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없었던 용도의 껌으로 위치시켜 여기서부터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모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걸 보고 이를 꽉 물 때 사용하는 헬스장용 껌, 이나 뇌의 스위치를 켜는 출퇴근용 껌, 온라인 게임의 유행을 배경으로 한 스포츠용 껌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팀 구성원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는 리더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리더는 항상 과제와 도출된 아이디어를 대조하면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지 생각하고 모두가 아이디어를 넓혀갈 수 있도록 팀의 방침을 전달해 나가야 합니다. 헬스장용껌, 뇌스위치온, 운동용껌, e스포츠껌 이렇게 지금까지 없었던 용도의 껌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디어가 솔직히 애매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팀원에게서 나온 아이디어가 방향을 정할 때 정할 필요 없이 저절로 부풀어 나가 팀원에게서 나온 아이디어가 방향을 정할 필요 없이 저절로 부풀어 가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대개는 솔직히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리더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팀원의 동기부여를 유지하기 위해 무턱대고 재미있어 하거나 칭찬해야 할까요? 물론 그런 의식도 필요하지만 무턱대고 칭찬하기만 하는 것은 효과가 한정적입니다. 저는 팀원에게서 나온 아이디어가 앞 예시처럼 아이디어의 기초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무언가로 발전하는 것이 될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그림을 조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와의 발상축, 주제, 발상축, 아이디어. 하나는 아이디어 그 자체, 그리고 또 하나는 발상축입니다. 이는 두 번째 장에서 설명한 과제 설명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제 설명이 좋으면 아이디어는 자연스레 생겨난다고 말했듯이 주제에서 그대로 문제 해결을 생각하기보다 과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과제 설정을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특정 방향의 축이 된다는 점에서 발상축이라고 부릅니다. 발상축에 따라 아이디어는 다른 방향으로도 발전한다. 예를 들면 일회용 필름 카메라의 매출 상승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팀원이 여행용 카메라로서 여행지 입구에서 판매한다라는 아이디어를 들고 왔습니다. 여행지 입구란 예를 들면 하코네의 경우는 하코네유 모토역과 같이 관광의 출발점이 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이지만 넓혀 나가기가 조금은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관점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와 달리 필름에는 장소에 제한이 있다라는 점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4장이라는 한정된 장소로 여행 앨범을 만들려고 하면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여행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발상축에 두고 생각해보면 아이디어를 다른 방향으로도 발전시켜 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림 29, 24장이라는 한정된 장수와 그것을 다 사용해야 한다라는 발상축으로 되돌아가 보면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는 확산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릴 때는 사진을 많이 찍어 놓는데 커감에 따라서 딱히 이벤트가 있지 않은 한 시간을 찍지 않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은 일회용 필름 카메라로 항상 똑같은 포즈로 사진 찍는 날로 정합시다. 하고 판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달 한 장이므로 24장을 다 사용하려면 2년이 걸리겠죠. 36장의 카메라라면 3년의 성장 기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상하기까지 어떻게 찍혔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을 현상하는 날을 2년 후에 한 번 성장을 되돌아보는 날로 삼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즐거운 모으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간을 정해서 한 달 또는 두 달에 24가지의 즐거움을 모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즐거움을 의식하다 보면 행동도 달라지겠지요. 한정된 장수라는 발상축에서의 아이디어. 일회용 필름 카메라의 매출을 높인다. 24장이라는 한정된 장수이기에 그것을 어떻게 다 사용할 것인가 즐거움이 된다. 매달 1일은 항상 똑같은 포즈의 사진을 찍는 날, 2년간의 성장 기록이 된다. 여행용 카메라로서 여행지 입구에서 판매한다. 발상축으로 되돌아가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다른 팀원에게서 나온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막 사귀기 시작한 커플에게 데이트 비용 카메라로서 판매한다.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을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좋은 아이디어인지 알 수 없기에 아이디어를 낸 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막 찍어도 멋스러운 복고풍 감성의 사진이 되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에 필터를 씌우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얘기를 더 들어보니 사람에 따라서는 사진을 찍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남자도 있으므로 첫 데이트 때는 사진이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함께 사진 찍는데 신경을 쓰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데이트용 카메라라는 아이디어의 도달한 발상축은 이처럼 여러 요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 결과 미리 보기를 못하니까 라는 생각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처럼 어떤 사진이 찍혔는지 미리 보기 할 수 없다는 점은 아날로그 카메라의 마이너스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아날로그 카메라의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발전시키려면 현상해야만 사진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좋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미리 보기 안 되고 현상해야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발상축에 넣으면 다른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남녀의 데이트였음을 생각하면 그날 찍은 데이트 사진을 함께 보기 위해 다른 날 또 만나야 하므로 다음 데이트나 식사를 약속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1대1 데이트의 경우뿐 아니라 여럿이 하는 미팅 자리에서 사용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여행이 끝난 뒤 서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 위한 뒤풀이가 포함된 새로운 여행지 패키지가 상품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발상축으로 되돌아가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든 애매한 아이디어든 모두가 효과적입니다. 솔직히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라도 발상축에서 다음 아이디어로 전개해 갈 수 있다면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팀은 각자의 가지고 온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떤 발상축을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을 듣고 팀의 발상축으로 삼을 수 있을지 어떨지를 생각하는 것도 리더의 수완에 달렸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에는 반드시 인사이트가 담겨 있다. 퍼실리테이터, 모임, 회의, 토론, 교육 등 다양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 중요한 역할은 어디를 분기점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확인할 포인트는 인사이트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는 5번째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좋은 아이디어에는 반드시 인사이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인사이트를 발상축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발상축에 대한 판별은 디렉터나 리더의 수완에 달렸습니다. 팀의 아이디어를 넓혀가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할 때는 두뇌를 풀가동하여 임해야 합니다. 종합하는 것도 리더의 역할. 여기까지 읽으신 분께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만 브레인스토밍이나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회의가 끝난 후 부하 직원 또는 신입 직원에게 의사록의 형태로 결과를 정리하게 하거나 기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진행 방법이 아닙니다. 브레인스토밍이나 아이디어 창출 회의에서는 최종으로 프레젠테이션이나 기획서를 정리할 사람이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획서 작성자가 전체 설계에서 부족한 아이디어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촉진함으로써 혼자서는 만들지 못하는 부분만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만들어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턱대고 아이디어를 내게 되어 모두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이핑으로서 아이디어 설명 쓰기.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정리되면 기획서에 아이디어를 정리해 나감과 동시에 설명서를 씁니다. 설명서는 400에서 800자로 정도로 배경과 과제, 대상과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아이디어에 투자해 줄 사람을 글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사내의 경우에는 사장이나 투자 결제 권한을 가진 사람, 사회의 경우는 투자가나 클라이언트의 결제자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객 등 소비자를 상대로 설명서를 작성하여 결과적으로 결제자를 설득한다면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서를 쓸 수 있을 수준이 된다면 말에 의한 프로토타이핑의 정밀도가 한층 더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설명서는 속임수가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한 기획서라면 기획이나 아이디어 자체가 그렇게까지 우수하지 않아도 왠지 좋은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디어가 잘못된 부분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 검증을 위해서라도 설명서는 유용합니다. 설명서 작성 방법에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 결제자가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감하고 수긍하여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만한 설명서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디어의 기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타당성을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위에서 아래로 좁아지는 퍼널, 깔때기의 형태로 그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아이디어의 타당성에 이르는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먼 신에게 골든 서클 이론과 같이 왜, 어떻게, 무엇을 이라는 순서로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장에서 언급했던 회사 창립 기념 프로젝트를 예로 설명해서 설명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내년이면 창립 60주년을 맞는 A사 창립 기념일을 그저 축하 행사만 치르는 것으로 끝내기는 아깝다는 시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창립 기념일은 기업에서 단순한 통과 지점에 지나지 않지만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금을 바라보고 미래를 위해 움직이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점을 사원의 의식, 개혁에 맞췄습니다. 창립 기념일을 과거 한 사람이 솔선하여 도전하던 기업 풍토를 되찾을 기회로 삼는다면 자율적으로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생겨날 것이고 그로 인해 기업의 경영 과제이기도 한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둥이 만들어지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창립 기념일과 관련한 시책을 과거, 현재, 미래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과거는 회사의 역사를 사람의 초점에 맞춰 재점검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사원 한 사람의 생각이 히트 상품으로 이어졌음을 전달하기 위한 최초의 한 걸음 전시를 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였지만 시장에 정착하지 못한 제품을 바란 자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전달해 나가는 콘텐츠를 전개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로운 발상과 도전이 회사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콘텐츠를 접했을 때 예전에는 좋았는데 라는 회고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기업 외부와 연계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갑니다. 개인의 생각을 출발점으로 사업을 구성하고 상품을 만들고 있는 사람과 사원과의 인터뷰 콘텐츠를 만들어 그런 다음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 A사의 기회는 어떤 부분에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100주년이 되는 40년 후에 미래를 상상했을 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상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인재 육성, 신사업 개발 등 복수의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60주년을 계기로 중기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6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진행하면서 미래로 이어지는 가치 창조는 모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각과 첫걸음에서 탄생한다고 하는 깨달음과 그런 문화 양성되는 활동을 실행해 나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왜 이러한 시책을 실행해야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썼습니다. 이 경우는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경영자에게 전달했을 때 설득력이 전달했을 때 설득력이 있을까를 아이디어 검증 방법으로 사용해 나갑니다. 이처럼 설명서는 결제자를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작성할 수도 있으며 고객을 상대로 작성하여 매력적인 상품이나 시책으로 보이는지를 검증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한번 리더가 솔선하여 설명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이때 설득력이 빠진 설명서밖에 쓰지 못한다면 아이디어를 재검토해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설명서는 아이디어를 다시 짤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독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팀이 되려면 리턴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책 읽는 게 정말 재밌고 제가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 이 모니터링을 솔직히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내 영상이 어떨까, 그냥 나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에 발전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 정말 중요했지만 동영상으로 봤을 때의 나는 이 목소리가 내가 일정하게 낸다고 내지만 나의 움직임으로써 나의 이제 이 제스처 이런 것으로서 이 말이 얼로 뱉는지 방향성에 따라 목소리가 들쭉날쭉, 톤이 들쭉날쭉, 그리고 뭐 소리 크기가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에서 쓰던 헤드셋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정함을 조금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의 목표가 지금 현재는 구독자가 많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의 구독자분들도 정말 고맙고 제가 이제 많은 정보를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재미있는 그냥 대화 나누고 댓글 나누고 하면서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지금 현재 목표는 구독자분들이 54명인데 한 100명 정도 되면 그냥 마이크를 하나 사볼까라도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 헤드셋 마이크가 또 제 마음에 들거나 아무래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살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필요로 느끼면 100명이 됐을 때 마이크를 하나 장만하고, 그리고 또 구독자 500명 때 제가 사고 싶은 거를 하나, 필요하진 않지만 사고 싶었던 것들을 한 가지만 딱 이제 와이프와 같이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는 구독자 10,000명을 모아서 이제 와이프와 약속한 것처럼 제가 그때 가서 10,000명이 됐을 때 우리가 얼굴을 공개하자. 내가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 하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공개를 할 예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이프랑 상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게 또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하지 말라, 아직은 아니다 해가지고 저도 고려해서 서로 배려하기로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알았다, 그럼 우리가 의미 있는 것 해서 구독자 10,000명 때 얼굴을 보여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한 이런 활동으로 올해 목표를 10,000명으로 잡았습니다. 10,000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저의 부족함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냥 꾸준한 지금 시작으로 이 조금 한 명씩 한 명씩이 큰 스노우볼로 모여서 올해는 10,000명을 달성하자는 목표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